비트코인 왕자입니다. 비트코인 상승 돌파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끝나버렸고요. 연일 상승 속에 나오면서 아쉽게도 코앞에 두고 뚫어줘야 될 자리가 코앞에 있었는데 이거마저 멀리 가버리고 다시 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근데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고 주봉에서 놓고 봤을 때 앞전 지지선 여기죠. 돌파가 되고 나서 눌림 자리가 발생했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큰 거래가 발생을 되지 않아서 사실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편인데 혹시라도 돌파 후 눌림 자리가 발생한 다음에 재상승이 나와준다면 한 번 정도 시도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비트코인 역사상 세 번째 돌파 구조가 나온 상태거든요. 2017년도부터 보게 되면은 현재까지 25년도 딱 세 번째. 많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에 대한 전체 박스 돌파가 형성이 될 거냐 이제 그 문제로 봐야 되겠죠. 자, 일단 비트는 아쉽게 끝났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다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역사상 가장 위험한 코인 두 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뽑은 거기 때문에 좀 오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좋지 않게 보고 있어요. 이번에 비트코인이 상승이 실패한다면 비트가 돌파 실패 시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위험한 구조가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하락 강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이 앞으로 떨어질 거냐 이제 그게 아니고 비트코인이 저항 돌파가 실패되어서 하락으로 바뀌었을 때 이 코인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 코인 뭐가 있냐면 이제 XRP 많이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솔라나 대표적인 코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면 지금 솔라나하고 XRP가 작년에 오름세가 나오고 나서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거든요. 버티고는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문제가 거래가 없어요. 정말 형편없는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 알트코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중형급에 해당하는 거래밖에 안 들어와요, 지금. 다른 타 코인에 비하면 거래량은 거래 대금은 많을 수는 있지만 이 해당 코인이 뭔가 저항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거래량, 즉 힘이 없습니다. 자,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XRP이기 때문에 얘를 월봉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가장 이제 컸던 하락이 언제였냐면 여기밖에 없어요. XRP 입장에서는. 그죠? 여기, 그 다음에 상승 후에 여기. 제가 보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이 앞전에 떨어졌었던 하락폭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상승이 실패된다면 30%예요. 30% 떨어졌고 장중에 35에서 40%가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고 21년도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빠질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다라는 거. 여기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이제 그 검토 대상 중에 하나거든요. 거래량으로도 놓고 보게 된다면 이번 거래 그러니까 전에 21년도에 거래 대금하고 25년도로 와서 거래 대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거래가 커지지 못했을까에 대한 부분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로 해당이 돼요. 솔라나도 마찬가지인 거고. 근데 이제 지금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이 한 번, 두 번, 세 번째 온 구조거든요. 이게 주기가 몇 년마다 한 번씩 오게 돼 있는데 지금 그 선에 와서 다시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비트나 이더가 하방을 보게 돼서 밑으로 떨어진다고 한다면 XRP나 솔라나 입장에서는 거대한 하락을 맛볼 수밖에 없어요. 즉 이제 앞전 그냥 저항선까지 지지선까지 본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타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가 대비해서 약 40% 정도 빠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XRP도 지금 들어갈 수가 없고 차라리 비트 뚫리면 XRP를 사든지 아니면 무너지면은 XRP를 그냥 사지 말던지 선물 시장 입장에서는 돌파되면 돌파되는 대로 그냥 롱 쪽으로 사고 돌파가 안 되고 붕괴로 그냥 계속 또 떨어지더라 맞고 밀리더라 그러면 이쪽으로 해서 숏 잡고 가야죠. 근데 사실상 지금 선물 입장에서는 숏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인 거고 현물 시장에서는 살 수 없이 관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내가 사서 끌고 가고 있다고 한다면 관망 구조입니다. 예, 절대적으로 돌파가 못 되는 상태죠. 그래서 가장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첫 번째 XRP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라나. 자, 솔라나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 위치는
잘 올라갔어요. 지금까지 잘 움직임이 나왔고 월봉으로 놓고 보니까 상승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거대한 하락이 나왔던 데가 여기하고 여기였습니다. 최소한의 솔라나도 이 정도 하락폭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대략적으로 그림상 보면 많이 안 빠진 것처럼 보이겠지만 약 50%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거 빠지는데 50%예요. 50%. 자, 얘도 이제 첫 번째 이유에 똑같이 해당이 돼요. 뭐냐면 최근 거래 대비 이번 거래 25년도 들어와서는 거래가 적습니다. 자, 적은 데다가 저항에 대한 최대 고점을 만나버렸죠. 저번 달이었죠, 사실. 저번 달에는 이 선을 장중에 뚫고 있었어요. 꼬리가 달린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넘어가지고 있는데 밀리면서 꼬리 만들어졌고 다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지금 솔라나를 사야 될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 결국 똑같은데 사실 모든 코인이 이런 내용에 해당은 되지만 그 중에서도 XRP, 그 다음에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피하셔야 돼요. 왜냐면 거래 대금이 이쪽에 항상 많다는 거는 사람들이 사고 팔고를 자주 하는 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정도는 피해야 돼요. 왜냐면은 항상 많이 몰려 있는 자금 속에서 뭔가 붕괴 현상이나 이탈에 대한 자금이 만들어졌을 때는 상상도 못할 하락이 이어졌었기 때문에 잘못되었을 경우, 그러니까 오늘 내용 자체가 일단 비트코인 돌파가 또는 이더리움 돌파가 안 됐을 때를 가정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5% 올라가고 뭐 일주일 동안 올라가서 얼마가 갔다 아무리 그런다고 할지라도 여기를 최종적으로 뚫지 않은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허공에다가 사는 케이스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잘못하다가는 고점에 물려버릴 수 있는 그동안 고점을 보게 되면 적게 빠지진 않았잖아요. 이 낙폭 자체가. 그죠? 아무리 적게 빠져도 한 40%, 많이 빠졌을 때 50%, 그 전에는 훨씬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가늠이 안 될 정도였고 한 8, 90% 나왔죠. 이번에 다시 한번 고점이 왔거든요. 거래가 없네요. 그러니까 뭔가 시장이 갈 것 같은 분위기. 왜? 증시도 좋거든요. 증시가 지금 수개월째 상승하고 있잖아요. 거의 증시 쪽은 올해 내내 계속 가고 있어요. 근데 코인 시장도 사실 따지고 보면 올해 내내 그냥 계속 가고는 있습니다. 가고는 있는데 뭔가 경계선을 만나서 여기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 걱정을 좀 하는 것 같고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전체 시장에 대한 단기적인 데미지가 크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위험한 거는 이제 우리가 비교를 좀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시총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시총이 높은 거, 높은 쪽하고 이제 낮은 쪽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짓잖아요. 높은 쪽이 밀린다 그러면 시총이 낮은 코인들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얘네는 바닥부터 해서 고점까지 이어졌을 때 최대 고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맥시멈 자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바닥에 있는 코인들은 고점을 놓고 봤을 때 거의 여기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최저가 되겠죠. 그러니까 데미지를 누가 가장 많이 받을까요? 알트코인들이 그렇다고 시총 낮은 알트코인들이 안 빠진다 그건 아닌데 누가 더 데미지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강세를 줄 정도면 바닥에 있는 코인들도 이 기준에 따라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에도 이제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한 100% 올라갔던 코인은 이만큼 올라간 거에 대해서 자기 영역만큼 조정받게 돼 있어요. 이번에 한 10% 올라간 코인들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밀릴 때도 자기 영역만큼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10% 올라가서 뭐 한 5%, 7% 빠진다고 하는 부분하고 100% 올라갔을 때 2, 30% 빠지는 거하고 개념이 다르거든요. 구조는 똑같아요. 구조는.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이 정도에 대한 구조가 발생한다고 해도 시장에 강력한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막 자꾸 그냥 대형 코인들 무조건 또는 비트코인 무조건 따라 들어간다든지 막 사시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거는 주도가 이제 비트하고 메이저 쪽에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얘네가 앞으로 어떠한 돌파구가 나타나 주는지 또는 저점으로 떨어져 준다면 어느 시점부터 붕괴 현상이 나타날지를 반드시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급락 사태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월봉이라서 그렇지 사실 양봉으로 잘 버티고 있다가 상승 돌파가 실패된 이후에 급락으로 떨어진 케이스거든요. 여기도 상승 돌파 이후에 급락으로 떨어졌어요. 보통은 고점을 다 맞고 나면은 천천히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한순간에 내리꽂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였죠. 상승 돌파가 된 이전에 장중에 넘어가 줬지만 붕괴 형상이 나타나고 나니까 급락으로 이어진 케이스. 자, 절대 단순하게 우리한테 시간 많이 주면서 천천히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양봉을 주고 있는 이 시장에서 거래 없는 상황일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반드시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